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에 대해서 지금 경찰 수사는 마무리된 것처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건을 이제 송치하겠다, 송치해서 더 수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신상, 당적, 남기는 말 모두 비공개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맨 처음에 윤석열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고 무슨 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라라고 지시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직감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겠구나.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빨리 범인의 흔적을 다 지워서 언론에서 이게 이슈화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되거나 어쨌건 총선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국힘당에게 악재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꾸려진 그 수사본부가 아니고 은폐본부예요. 네. 그래서 많이 꾸렸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 예전에 대선 앞두고 국정원 댓글 조작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경찰이 황급하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댓글 조작이 없었다, 뭐 대선 개입이 없었다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영향을 미쳤고 네. 그런 것과 지금 비슷한 은폐를 위한 수사, 은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네. 보여집니다. 부산경찰청에서 그 남기는 말을 공개 안 한 이유로 수사기밀 누설에 해당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물론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조선일보에서 이성균 배우 유설하면서 보도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대부분 남기는 말과 유서를 공개를 하잖아요.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근데 이 사람만 남기는 말을 수사기밀 누설이다? 거기 안에 이 사람의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 관련해서 신상도 마찬가지지만 왜 공개를 해야 되는가의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대하고 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뭐 재범의 우려가 있고 모방 범죄의 탄생의 우려가 있고 뭐 여러 사안들이 있으면 그런 걸 종합해서 공개를 결정하는 건데요. 그런 공익성이 없는 것들은 다 공개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꼭 알아야 될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다 공개를 하고 정작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영역에 포함되는 건 다 비공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이게 뭐 대단한 원칙이 있는 것 마냥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경찰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유도 없어요. 아, 그 발표를 왜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럼 발표를 왜 합니까? 아무것도 안 알려줄 건데. 이 사람이 이 범인이 변명문을 왜 썼느냐라는 질문에 보시고 참고하세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참고를 못 하겠다고. 보여줘야 참고를 하죠. 이 사람이 왜 이 일을 저질렀는지,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을 왜 저질렀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건 정치적인 목적의 범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재발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발표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발표회를 심지어는 또 이재명 대표 그 퇴원하는 그 기자회견, 인터뷰 하는 때랑 같은 시간에 그 발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선이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되고 여론의 그런 이걸 타는 걸 막기 위한 의도적 발표 시간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의 공작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뉴욕타임즈에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신상은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외신에는 다 드러나 있는데 한국에서만 안 된다? 뭐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상한 지점들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를 맞습니다. 네티즌들이랑 그러니까 시민들이랑 유튜버들이 조사를 해서 수사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이상한 점들 생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제일 대단했거든요. 한겨레 보도에 나온 건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중교통은 현금으로만 사용하고 범행 전날인 지난 1일에는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고 현금으로만 차비를 지불하고 KTX, 도시철도, 택시, 버스 등을 타고 이동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동 경로의 교통수단을 굉장히 여러 개를 바꿔가지고 이 행적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일반 시민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 계획을 혼자 했을까? 말도 안 되죠. 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들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야
그렇죠. 안 당할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해야 경찰 수사망을 피해갈 벗어날 수 수 있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 변명문 남기는 말 전달해달라고 했다가 체포돼서 지금 풀려난 분 있잖아요. 네. 70대 남성인데 기혁 씨라고 하는데 성공하면 남기는 글 7통을 가족 등에게 보내고 실패하면 2개만 가족에게 보내달라 라고 해서 이 기혁 씨가 김 씨 범행이 실패한 걸 언론에서 보고 5통을 찢어서 폐기했고 나머지 2통은 김 씨 가족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준비가 철두철미합니까? 저는 기혁 씨가 뭐 혐의가 없다. 뭐 풀려났잖아요. 단순 조력자, 단순 가담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줬잖아요. 고령의 나이 이런 걸 고려해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어디까지 개입했을지를 알고 이렇게 섣부르게 단정을 하냐는 거죠. 일단은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았고 그거에 대한 그 도움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도 수사를 안 해요?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 게 경찰 조사 초반에 이 현행범으로 검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휴대전화를 포렌식도 하기 전에 단독범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사를 하고 정황상 단독범이다도 아니고 그냥 잡히자마자 단독범. 이게 뭔가 다 모든 일어날 상황을 알고 있고 이후 대처 매뉴얼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언론사에서 좀 제기를 하는 거는 범행 장소와 가까운 곳에 비교적 저렴한 숙박업소가 있었는데도 10km 정도가 더 떨어진 좀 먼 곳에 숙소를 정했다라는 건데 이 숙소를 가는 과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혼란을 조성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숙박업소를 물색하는 과정, 거기 묵는 과정 이런 것도 석연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숙박업소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이제 접촉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경찰이 발표한 그 숙박업소랑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최초 숙박업소는 또 다르다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가 뭐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미스테리 미궁 속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반드시 저는 배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배우가 있다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그쪽에 임무를 받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입을 열 가능성은 없는가? 성공을 하면은 그 이후에 미래가 보장이 됐겠죠? 그 지금 무슨 매물 100개, 뭐 원룸 100개가 나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했을 때는 제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제거되거나 불안해서 입을 열어서 또 제거되거나. 그러니까 빨리 입을 열고 빨리 보호를 받는 게 네. 사실은 가장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너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은 감옥으로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빨리 이렇게 불 수 있게 막 유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범인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드러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범인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둘 다 눈여겨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의 수사 방향을 보면 빨리 풀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풀진 않겠죠. 이후에 어느 정도 부속 수감을 하고 조사하는 척하다가 조용히 풀려날 가능성이 있고 네. 방금 얘기한 그 이후에 이 실패의 책임을 묻고 제거될 가능성까지 반드시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에서는 당연히 예상이 되는 수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정희를 죽인 그 김재규, 그러니까 내 뒤에 미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에서 어떤 진실들이 또 툭툭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 그래서 거죠. 수사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네요. 네. 어떤 준비되지 않는 답변이 나올까 봐. 네. 그러니까 공개할 수가 없고 접촉면도 줄이고 이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그 국힘당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공세를 점점 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줄여가려고 언론의 노출을 줄여가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전력 투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당적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반발은 하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이재명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면서 이 야당 정치인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제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득을 보는 자들을 먼저 수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정말 그 자리에서 진짜 죽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비대위 꾸려가지고 이낙연이 올라가고 당대표를 잡고 보수 진영에서는 새로운 대선 주자가 없는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천운으로 살아났고 진짜 천운이었어요? 네, 인사할 때도 결국 국민이 살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는 좀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 것을 계속 이어나가면 또 이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가 가능하게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지금 같은 시대에는요, 경찰 수사보다 시민들이 수사하는 게 더 발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시민들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 네티즌 생각입니다. 수사대.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현장에 직접 그 조사하고 보도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